반도체 실적 및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의 증가율 둔화되는 게 저는 가장, 그러니까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요. 워낙 올해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에 올해 영업이익이 뭐 작년에 40조대에서 지금 더 올라갔죠. 추정치가 297조, 40조에서 297조, 300조면은 거의 뭐 6배, 6.5배가 올라간다는 건데, 영업이익이. 순이익도 40조에서 240조면 6배가 올라간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죠? 기저효과라는 게 있죠. 너무 올해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추정치가 내년 것도 또 올라갔어요. 제가 불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기 전에 이틀 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올라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신기한 게, 원래는요 27년도에도 이익이 성장하고요, 28년도에도, 피디님이 이거 실적표 띄워주실 건데 28년도에도 원래는 실적이 성장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1분기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57조 2천억의 영업이익을 찍어버리니까 오히려 내년까지 이익이 올해보다 내년에도 한 30% 업사이드, 300조에서 360조니까 20% 정도 이익은 성장하고 28년도에 이익이 꺾인다고 보는 거예요. 28년도에 원래는 10% 정도 성장하고 내년에도 한 자릿수 한 3, 4% 정도 이익이 성장한다고 봤는데, 내년에 그냥 이익의 피크를 찍어버리고 28년도에 이익이 꺾인다고 보는 겁니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연초에 210조대에서 지금 거의 300조까지 연초 추정치보다 30% 넘게, 거의 40%에 육박하게, 그죠? 이익 추정치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97조니까 PER이 5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싼 거죠. 왜? 코스피의 포워드 PER이요 11배에서 12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코스피 지수가 4,700을 찍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이 코스피 지수 영업이익이 60% 넘으니까, 코스피 지수가 5,400에서 지금 5,700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5,000 거의 900 되려고 해요. 근데 5,900 기준으로도 PER이 8배가 조금 넘는다는 거예요. 코스피의 PER이, 유가증권 시장의 PER이 8점 후배인데, 그 중에 가장 이익으로 1등 삼성전자가 올해 기준 PER 5.6배니까 너무 싸다는 겁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선, 방산, 2차전지, 원전, 금융, 바이오 다 포함한 평균값이잖아요. 근데 5.6배니까 너무 싸다는 거고요. 내년에도 이익을 360조를 예상을 하니까 4.6배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제 이제 민간경제자문위원회 대통령하고 간담회 하는데, 거기 패널로 나오신 분이 이거 영업이익 삼성전자가 내년에 480조 찍어서 엔비디아 영업이익을 제치고 세계 1등 영업이익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지금 이 평균값 360조하고는 괴리율이 120조나 차이 나요. 너무 과한 추정이긴 한데, 어찌됐든 360조 기준으로 하면 PER 4배니까 엄청나게 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PER 4배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PER 4배라는 거는 PER을 역순으로 하면요 25%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1년에 벌어들인 이익을 4년이면 삼성전자 전체 시가총액을 사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하이닉스 볼게요. 올해 190조의 영업이익을 내고요, 내년에 230조의 영업이익을 낸대요. 근데 달라요. 왜 그렇죠?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4월 23일 날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아직 실적 발표 전이니까 추정치가 약간 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랑 동일해요. 27년도에서 28년도에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봤는데 꺾이잖아요. 꺾인다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이게 추정치가 나오면 27년도에 영업이익 230조가 아니라 뭐 250조 이렇게 추정치가 올라가고 28년도 영업이익이 꺾인다고 볼 겁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PER이 내년에 3.8배까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네이버 금융이요, 생각보다 자주자주 실적 추정치를 업데이트해서 이 숫자가 바뀝니다. 일주일 단위까지 바뀌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바뀌어요. 그리고 분기 실적 나오면 당연히 바뀝니다. 현재로서는 3.8배 정도 수준이다, 포워드 PER. 삼성전기가 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해서 지금 내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 25배고요. 한미반도체가 좀 비싸요. 지금 68배고요. 내년에 57배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한미반도체도 2,500억대에서 4,000억대로 영업이익이 폭증해요. 근데 급격하게 둔화됩니다. 4,000억대에서 4,600억? 600억 증가한다? 그럼 10% 조금 넘게 증가하는, 한
12% 정도 증가하는 거죠. 자, 리노공업 볼게요. 여기도 PER이 비싸요. 아니, 시가총액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반도체 소부장이랑 게임이 안 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PER이 5배네 4배네 이러고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68배, 리노공업이 몇 배죠 이거? 47배. 소부장에 프리미엄을 준다고 하더라도, 왜냐? 소부장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TSMC에 납품하는 회사도 있고요, 마이크론에 납품하는 회사도 있고요, 다이렉트로 뭐 인텔에 납품하는 회사도 있고요. TSMC, 인텔, 마이크론, 심지어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이쪽으로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결론적으로는 PER에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 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싼 거야. 같은 업종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만 비교해봐도 원익 IPS가 시가총액이 다 큰 거예요. 5조 넘는 초대형 소부장 업체들이요. 25배입니다. 내년 기준. 그나마 원익 IPS가 좀 싼 편인데, 결론적으로는 소부장까지 합쳐서 평균을 내보면 20배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28, 9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PER은 5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도 초과 수익을 누리려고 해도 밸류에이션이 소부장이 비싸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4배, 5배면 사는데 PER. 근데 지금의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성장률을 보고 이익의 성장률, 매출의 성장률, 영업이익률 이런 걸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밸류에이션 지표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다가 급격하게 역성장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당연히 투자하는 게 맞지만 주가는 실적의 정점 찍을 때 주가도 정점에 있는 게 아니라 선반영된다. 주가와 실적의 시차를 반드시 기억하자. 그리고 소부장 업체들이 빅테크와 직접 계약을 하거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본 고객으로 두고 다양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과 고객사로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건 맞다. 근데 모든 소부장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니까 소부장 기업 중에 똘똘한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구독 모델을 통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부장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고객사가 매몰되어 있는 회사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 빅테크, 이렇게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업체, 글로벌 종합반도체 업체와 다이렉트로 계약하는 업체들한테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면 같은 PER 30배를 주더라도 그런 회사들은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테슬라도 고객사로 확보를 했고요. 당연히 AMD, 엔비디아, 이제 아마존, 메타까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을 당장 올해부터 드라마틱하게 뺏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밸류에이션의 할증, 프리미엄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 쪽에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심주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아까 삼성전기가 지금 연초 대비 거의 100% 올랐다고 했는데요. 삼성전기를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무거운 회사거든요. 근데 매출이 최소한 28년도까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앞자리가 계속 바뀝니다. 12조대에서요 14조대로 올라가고요, 16조대, 18조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영업이익의 사이즈가 올해 무난하게 1조 5천원, 이게 평균값이거든요. 1분기 삼성전기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다고 보면 1조 5천억 달성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2조대 영업이익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년도에도 2조 5천억을 볼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쇼티지인 상황을 가장 독점적 수혜를 누리는 게 삼성전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캐시카우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터지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MLCC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데요. 전류를 일정하게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로 치면 댐 아시죠? 댐? 수로로 이렇게 여러 군데 열어주잖아요. 전기의 댐 같은 역할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MLCC가 AI 데이터 센터에 당연히 쓰입니다. 근데 기술적인 난이도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CC는 일본 업체랑 우리나라 업체 정도예요. 대만 업체도 있습니다. 중국 업체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가장 비싸게 팔고 가장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데는 삼성전기와 무라타라고 하는 탑티어 두 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급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무라타에서 가격 인상을 한 번 했어요. 네, 또 합니다. 그래도 계속 공급이 딸려요. 그렇다고 무라타나 삼성전기가 가격 올라가니까 미친 듯이 증설을 해야지? 증설을 안 해요. 캐파 증가율이 5%밖에 안 됩니다. 수요는 계속 달라고 난리예요. 근데 저가형 MLCC조차도 대만 업체들이 담당하는데 거기도 이미 가격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서버에 들어가는 거는 세계 업체가 거의 아도친다고 하죠. 공급을 아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안 빠지는 거죠. 그리고 마진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최소한 1, 2년 이상은 유지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판계 에르메스라고 하거든요. FCBGA,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이 기판을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역시 AI 데이터 센터 쪽, 빅테크 쪽으로는 일본의 이비덴과 삼성전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삼성전기는 MLCC도 공급하고 FCBGA도 공급해요. 근데 이비덴은 FCBGA만 공급할 수 있어요. 무라타는 MLCC만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프리미엄을 삼성전기가 모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업이익의 자릿수가 9천억대에서 1조 5천억, 2조 5천억, 29년도 정도 되면 3조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35조짜리 시가총액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럼 MLCC나 FCBGA도 가격이 꺾이겠죠. 그리고 공급자가 더 늘어나겠죠. 그 시점이 향후 최소한 2년 이상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대만의 타이오 유덴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TDK라는 회사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 고객들은 무라타와 삼성전기만 찾아요. 또는 이비덴과 삼성전기만 찾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삼성전기가 이 시장을 더 길게 가져가려고 공급을 안 늘립니다. 이비덴, 무라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딸리니까 가격이 꺾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지만 조금 더 넓혀서 기판을 보자. 봤더니 일반 기판 업체를 파는 심텍이나 해성DS나 기판 업체들 난리예요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일반 기판까지 가격이 올라가고요. 물량이 딸려서 기판 업체들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기판계의 명품을 팔고 있어요. MLCC는 더 쇼티지예요. 그리고 MLCC는요.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거랑 AI 서버에 들어가는 거랑 양 자체가 달라져요. 무지막지하게 양이 늘어납니다. 가격만 비싸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MLCC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전기장치, 전장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동차 전장용에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일본 업체, 대만 업체, 삼성전기 그 정도예요. 전기차에도 당연히 MLCC 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판 업체 중에 프리미엄 기판을 파는 업체를 보자. 그리고 철저히 공급자 우위에 있는 시장을 보자. 가격이 꺾일 수 없는, 당분간은 꺾일 수 없는 시장을 보자. 그래서 삼성전기를 말씀드리고요. 삼성전기 볼 때 당연히 이수페타시스도 봐야 됩니다. 이수페타시스는 빅테크, 아마존, 메타, 구글을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빅테크들의 올해 예상되는 캐파가 850조에서 1000조까지 봅니다. 근데 빅테크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구글과 엔비디아가 이수페타시스의 MLB 초고다층 기판을 물량을 싹쓸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구글과 엔비디아, 심지어 구글과 엄청 막역하죠. 구글의 TPU라고 이미 지금 챗GPT 제쳤죠. 텐스 처리 장치, 이 TPU 버전 8 제일 최신 버전에 이수페타시스의 MLB 기판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쇼티지예요, 기판이. 근데 MLB를 이수페타시스는 삼성전기랑 다르게 매 증설을 합니다. 공급이 너무 딸려서. 거기서 계속 공급을 증설해요. 근데 가동률은 100% 풀캐파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월의 매출 사이즈가 450억대에서 650억대, 850억대, 1100억대, 1400억에서 1500억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캐파 증설하는 게 아직 본격적으로 이수페타시스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이 나온 거지 이수페타시스의 실적 성장세가 꺾인 건 아닙니다. 이익이 꺾이는 것보다 매출이 더 먼저 꺾입니다. 근데 28년도까지도요 매출 성장률이 30%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 정도 되면 이수페타시스 매출이 2조대를 찍을 것 같아요. 2조대. 이익은요 2천억대 수준이었거든요. 올해 3,200억에서 많이 보는 데는 3,500억까지 봅니다. 영업이익이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 3,500억대 이익 찍는 회사가 10손가락 안에 들죠. 몇 개 없어요. 내년에는요 4,200억에서 4,700억을 봅니다. 28년도에는 5,300억, 5,000억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겁니다. 실적이 계속 따라서 올라오니까. 근데 많이 올라왔다고 또
가파르게 또 조정을 받았어요. 고점 대비 30-40% 빠지면서. 주가는 빠졌는데 이수페타시스가 갖고 있는 이익에 대한 모멘텀은 안 깨졌잖아요. 기판 가격은요? 계속 안 떨어져요. 계속 올라가요. 공장 증설한 걸요? 온전히 이수페타시스 내년과 내후년 실적에 반영될 겁니다. 그리고 대만 기판 업체들 있죠, 경쟁사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TTM이라는 업체도 있어요. 대만의 GC도 있고요, WS도 있어요. 그런 업체들 다 신고가, 역대급 신고가. 근데 그런 업체들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가 안 쓴다는 거예요. 전기차에서 중국 완전히 배제하는 거 똑같아요. 이 기판 쪽도 굳이 중국 거, 대만 거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수페타시스가 반사수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적의 증가율이 그렇게 3-4배씩 오르지도 않지만 3-4배 오르다가 10%로 줄어들지도 않아요. 보시면 아까 영업이익 추정치 보시면 25년도에서 26년도에 영업이익 50% 증가하고요. 26년도에도 27년도 영업이익 35% 증가해요. 물론 50%에서 35%, 15% 줄어드는 거, 야 15% 줄어들자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저는 4배 올라가다 10%밖에 증가 못하는 게 더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배 올라가는 거를 그 연도 또는 그 전에 그거를 가중치를 붙여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올해도 50% 올라가고 내년에도 40%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그럼 굉장히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정적으로 40%대 영업이익 증가하는 거 엄청난 거거든요. 40%대 영업이익. 그리고 심지어 27년에서 28년도에 영업이익 늘어나는 거 보세요. 4,200억대에서 5,300억. 여기도 영업이익 30% 가까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매년 영업이익이 30% 늘어나는 거예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거예요. 최고치 한번 왕창 경신했다가 꺾이는 것보다는 그냥 매년 30% 영업이익 경신하는 게 훨씬 더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주가 가파르게 고점 대비 40% 가까이 박살 났는데, 지금의 가격대에서 다시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기관 쪽에서 미친 듯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수페타시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럼 이수페타시스가 끝나려면 대만의 기판 업체들 먼저 박살 날 거고요. 일반 기판 업체들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심텍, 해성DS 이런 회사들의 펀더멘탈 이수페타시스보다 훨씬 약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 꺾이는 게 먼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여전히 공급의 쇼티지, 가격이 안 꺾이는 거, 그 다음에 공급업체가 제한적인 거, 글로벌 빅테크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삼성전기, 이수페타시스는 주가가 비싸도 비싼 이유를 하니까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최신 업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제 그러니까 4월 9일자로 34%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5,800선에서 900선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도 저희가 지금 금요일날 찍고 있는데 장중에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20만원 선을 다시 돌파를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기준 4월 10일 기준으로는 100만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50%대 넘는 상승률로 지금 다시 좀 많이 회복되는 국면에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반도체 소부장까지 30개 넘게 이제 종목을 추려봤더니 평균 상승률이 52%입니다. 근데 52%인데 100% 넘는 종목들도 수두룩합니다. 여기 보시면 ISC 같은 경우는 126% 상승했고요. 연초 대비. 주성 엔지니어링 110% 상승했습니다. PSK 114% 상승했고요. SNS텍도 100%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까지 온기가 퍼져가고 있고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역대급 영업이익을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내년 정도 되면 급격하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둔화되더라고요.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올해 전년 대비해서 적게는 3배, 많게는 4배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 정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10%대 영업이익률을 예상을 하고요. 일단은 반도체가 주춤했는데 다시 좀 살아나는 모습이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를 봤더니 모처럼 삼성전자에서 당일 순매수로 최근 들어 가장 큰 금액인 2조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에서 들어왔다는 거, 기관 쪽이 아니라 외국인에서 들어왔다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정 비중을 외국인이 덜어내면 언제든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고요.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합쳐서 2조 5천억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이 계속 파네?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간은 계속 사네. 언제든 기간은 팔 수 있고요. 기간도 샀다 팔았다를 합니다. 외국인 마찬가지고요.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2분기까지는 가격 상승의 흐름이 지속될 거다. 그 가장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는 게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D램과 낸드 모두 지금 빅테크, 아마존, 메타, 구글 또 엔비디아 이런 쪽에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대신에 이제 가격 상승세가 저는 둔화될 거라고 보고, 저뿐만이 아니라 일부 보수적인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내년 되기 전에 올해 4분기 정도 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올해는 영업이익이 뭐 300%에서 많게는 뭐 400%까지 폭증한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10% 정도입니다. 10에서 15%인데 급격하게 둔화된다고 보는 데는 마이너스로 보는 데도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추정치는 일단 최소한 올해 2, 3분기까지는 초과, 그러니까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나 그 바탕은 서버와 AI 그리고 추론용으로 확산되는 국면을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모바일하고 PC나 가전 쪽에서 상당히 수요가 약화돼서 이쪽은 적게 보면 마이너스 한 8%, 많이 보면 마이너스 20%까지도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D램의 성장률을 보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1분기가 가장 성장률, 가격의 성장률이 60%대로 가장 높을 것 같고요. 2분기에는 35%, 3분기에는 10%를 보고 있고요. 4분기에는 오히려 역성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 가격의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가격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된다는 거고요. 낸드의 성장률을 보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1분기가 가장 정점을 찍고 성장률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격에 올라가는 증가율, 올라가는 폭을 말하는 겁니다. 1분기 때 55%, 2분기 때 30%, 3분기 때 5%까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이닉스는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 더 가격의 성장폭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D램에서는 삼성전자보다 소폭 더 높은 61%로 예상을 하고요. 낸드 쪽에서는 1분기에 68%입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역시도 3분기가 되면 가격의 성장률이 8%, 낸드 같은 경우는 가격의 성장률이 5%까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물가 정체에 대해서 우려를 말합니다. 왜냐면 비싼 D램 때문에 소비자들이 B2C에서 D램 가격 때문에 급격하게 주문이 줄어들고 있는데,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다행히도 가격의 가장 큰 손은 AI 데이터 센터다. 결국은 빅테크다. 빅테크 쪽에 폭발적인 수요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즉 스마트폰이나 PC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20% 수요의 감소가 나오더라도 여전히 AI 서버 데이터 센터 빅테크 쪽에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 서버 쪽의 수요 때문에 스마트폰과 PC, 가전의 20% 정도의 수요 감소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가전이나 PC 쪽에 수요 타격을 받는 거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보다는 대만의 D램 업체, 중국의 업체 쪽이 현물가의 타격을 받을 거라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B2C에서 B2B, 일반 소비자, 소매 판매 쪽보다는 기업 고객, 데이터 센터 고객, 빅테크 고객 쪽으로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AI 서버 데이터 센터 쪽 물량이 또는 가격으로 인한 전체 마진이 스마트폰, PC, 가전, 전장까지 다 합친 거를 잘하면 올해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현물가 정책 우려보다는 B2C로 공급하는 기업의 계약 가격, 즉 기업 B2C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견조한 D램과 낸드 쪽에서 높은 가격세를 유지할 거라고 보는데, 계속 확인해본 바로는 B2C 말고 B2B, AI 데이터 센터 쪽, AI 서버 쪽의 기업 간 고객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왜? 고정거래 계약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분기 단위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다면 지금은 3년 단위, 길게는 5년 단위까지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은 대략 농담 삼아 가격을 60% 정도 올리려고 하는데, 고객사 쪽에서 먼저 100% 가격 올려줄게 이렇게 제안하는, 역제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사실 이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높은 가격세를 유지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이익이 꺾일 우려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유가
관련돼서 원재료 가격 올라가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는 크게 연관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된 부분, 지금 유가가 또 빠지고 있죠. 어제 보니까 유가가 17%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의 P4하고 P5 공장이랑 SK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공장이 드디어 증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증설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은 아직도 1년 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증설하겠다고 해도 그게 실질적으로 가동되려고 하면 최소 2년이 소요됩니다. 시간의 소요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더 세게 움직이는 거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입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도 계속 실적의 눈높이가 상향되는 거는 공장 세팅은 1년 6개월 뒤에 하더라도 소재 부품 장비가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가 먼저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공급이 늘어날 건데 그 공급이 늘어나는 시점이 아직도 1년 정도의 여유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격이 공급 때문에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박살나겠죠.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공급이 늘어날 때쯤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대하는 거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소캠이 있을 수 있고요. CPX가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하이브리드 반도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최첨단 패키징, 후공정 패키징이 발달된 추론형 반도체, 그러니까 아식 주문형 반도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계속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세대 반도체가 나올 때쯤 공장이 증설되니까 그러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담당할 증설 공장에 대한 물량도 엄청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다. 그거보다 또 구조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거는 HBM이 기존 일반 D램이나 기존 메모리 반도체의 캐파를 3배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HBM이 늘어난다는 거는 일반 D램을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린다. 즉 HBM 때문에 일반 D램에 자연 감산분이 생기는데 특히나 삼성전자가 올해 HBM이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3배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출하량 역시도 2.5배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HBM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2.5배 늘어난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일반 D램과 낸드가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급이 딸리니까 삼성전자 일반 D램과 낸드의 가격 상승률이 올해는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지금 공매도 잠재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대차 거래 잔고가 많이 쌓여 있어요. 언제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공매도를 때리는 세력이 공매도를 때리기 위한 대기성 자금이 대차거래 잔고거든요. 삼성전자 대차거래 잔고가 19조나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많아졌어요. 하이닉스 마찬가지 15조의 대차거래 잔고가 쌓여있다. 이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HBM 공급량이요 320억 기가바이트입니다. 보수적으로 본 건 아니고 320억 기가바이트는 대략 평균치로 예상이 됩니다. 전년 대비 64%의 상향 조정이 예상되고요. HBM3E가 68%, HBM4가 32% 정도 증가를 예상을 하고요. 이 바탕은 역시나 서버용 AI 데이터 센터고요. 낸드 관련돼서도 서버 때문에 결국은 비싼 HBM을 다 못 쓰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필요해서 빨리 써야 되는 거는 HBM을 쓰고 나머지는 서버용 SSD에 저장해서 쓰자. 그래서 서버용 SSD가 HBM 단독으로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서 HBM의 보안용으로 서버 SSD가 폭증하고 있어요. 서버용 SSD가 실질적으로 낸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언더였습니다. 작년에 27% 정도 됐어요. 올해 40%가 넘어가고요. 내년 정도 되면 8% 거의 50%에 육박하고요. 28년도에는 55%에서 60%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즉 AI 데이터 센터가 낸드 시장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낸드든 D램이든 현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기업 간의 고정가, 계약가가 아직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D램과 낸드 역시 고정가 하락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금리가 상승하면 즉 미국의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4%를 넘어서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그 미래의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 그게 낮아져서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한테 당연히 반도체나 AI주한테 불리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계속 주시해봐야 된다. 중국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자급자족하겠다. 2030년까지 85%의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국산 장비 우리나라 장비 줄여서
자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거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장비 업체들의 언제 어닝 실적의 피크를 찍는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엔비디아가 차세대 루빈 울트라 베라 루빈에서 공급망 우려 때문에 엔비디아도 설계를 듀얼 다이로 변경했어요. 그러면 생산 복잡도가 올라가고요. 미세 공정 난이도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선두권에 있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HBM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아주 공격적으로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14조 6천억에서 16조로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만 기준으로 봐도 8,810원 기준으로 4.3%까지 나옵니다. 2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낸드의 가장 최신 버전인 V9을 올해 가동하면서 낸드의 기술적인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컨센서스를 시장에서 40조대 예상했는데 가장 좋게 보는 데가 50조 초반까지 봤어요. 근데 52조 7천억이 나왔습니다. 역대급 실적이 나왔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여태까지 연간 분기 실적 중에 52조 7천억이 1등이냐? 그건 아니에요. 더 좋은 실적이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52조 7천억보다 더 큰 54조대의 실적이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는 깰 수 없는 역대급 실적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 디램과 낸드 가격이 안 빠지니까. 다만 물량이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4월 23일날 실적 발표하니까 그때 한 번 더 반도체 디램과 낸드 가격의 견조한 상승세를 또 한 번 증명할 거로 보고 있어요. 26년과 27년이 한국 반도체 역사상 합산 영업이 올해 530조대, 가장 나쁘게 보는 데가 500조대입니다. 내년에 무난하게 580조에서 많게는 595조까지 역사상 최대 이익 사이클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익은 갱신하지만 이익의 증가폭이 급격히 둔화되면 주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내년 거를 땡겨왔는지 아니면 올해 실적만 반영하고 내년 거를 아직 땡겨오지 않은 건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구글, 아마존, 메타의 3년, 5년의 장기 공급 계약이 유지되는 한 상당히 견고한 실적,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뒷받침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계약할 때 장기 공급 계약에서 굉장히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일단 선수금 방식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공급을 안 해도 먼저 구글, 아마존, 메타가 선수금을 줍니다. 그 선수금이 10%가 될 수도 있고요. 5%가 될 수도 있고요. 2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수금까지 주면서까지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두 번째는 계약을 파기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환할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 파기에 대한 리스크를 철저하게 사가는 쪽에서, 구매자 쪽에서 리스크를 떠안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철저한 공급업체 위주,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는 거고요. 공급업체가 공급망 리스크를 구매하는 쪽에 떠넘기고 가격의 상향선을 공급업체가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우리 대략적으로 메모리 가격 한 60% 올려야겠다. 근데 고객사 쪽에서 먼저 100% 올려줄게 가격을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 근데 예전에는 더블 부킹이라고 해서 사간다고 하고 계약 파기에도 아무런 타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기껏 공장 증설해놨는데 가격이 박살났죠. 왜? 고객사들이 더블 부킹 해가지고 일종의 경쟁적인 구매가 연쇄적으로 취소되니까 가격이 급락을 한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약 파기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계약에 대한 조건을 철저하게 공급자, 메모리 공급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위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낸드 쪽에서도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신 ICMS라고 해서 Inference Context Memory Storage라는 일종의 플랫폼, AI 추론 발생용 키밸류 캐시라고 하거든요. 이 키밸류 캐시를 D램이랑 고부가 낸드를 결합한 새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낸드가 엄청나게 방대한 문맥을 저장하는 용으로 처리 속도도 빨라야 되고 계층화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최첨단 낸드가 일반 TLC에서 TLC의 T는
트리플이고요. TLC에서 QLC로 넘어가는 거예요. Q는 쿼드러플입니다. 쿼드러플 Q. QLC, L은 레벨이고요. QLC 단계로 넘어가면서 당연히 그 낸드의 탑 티어인 삼성전자 쪽으로, 낸드도 세계 1등은 삼성전자거든요. 기술적으로 낸드의 진보가 일어날수록 삼성전자가 더 독식해서 가져가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D램 쪽에 HBM이 있다면 낸드 쪽에 HBM을 표방하는 차세대 HVF라는 게 신제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것도 가장 빠르게 삼성전자가 개발해서 양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HVF는 하이브리드 본디드 플래시입니다. 낸드의 HBM 버전이 HVF인데요. HVF 역시도 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낸드 시장을 더 견고하게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BM 시장은 올해 연평균 71% 성장하고요. 내년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올해보다 성장이 더 뛰어난 85%의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올해 일반 D램이 HBM을 가격을 앞질렀다. 일반 D램이 HBM보다 마진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시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번에 HBM을 하이닉스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격을 매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6년도에는 오히려 HBM의 판가가 4% 빠지는 수준까지 왔다면 내년에는 정상적인 HBM 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올해보다 최소한 HBM 내년에 38%의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범용 D램이 HBM보다 가격도 올라가고 마진도 더 좋게 받았는데 지금 D램과 낸드는 가격 폭등세가 내년에 진정되고 HBM은 정상적인 가격을 받으면서 다시 HBM의 가격이 일반 D램보다 더 비싸지고요, 당연히. 그리고 HVM이 일반 D램의 전체 가격 상승 또는 일반 D램의 전체 마진 그리고 전체 실적을 좌우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거다. HBM이 삼성전자가 30조 대까지 매출이 올라오면요, 일반 D램의 낸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의 전체 수익이나 매출 사이즈에서 반도체 쪽에서 HBM이 30%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45%에서 50%를 육박하니까 여기서 더 상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 그렇죠?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을 당장 올해부터 삼성전자가 뺏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작년에 거의 65%, 70% 거의 HBM을 거의 독식을 했다면 그 65%, 70%대의 점유율이 50% 후반까지 내려오거나 50%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이 9%대에서 최대 좋게 보는 데는 33%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 저항이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고, 수요 저항에 대한 가격의 구조적인 하락,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이 올라도 AI 빅테크들, AI 데이터 센터들 고객들이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과거에 가격 상승하면 수요가 급락하는 구조랑 완전히 다르다. 가격보다 안정적으로 메모리 공급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이 AI 데이터 센터발 수요가 꺾이지 않는 한, AI 데이터 센터발 수요 꺾이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도 볼 수 있지만 샌디스크나 이런 낸드 업체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결론적으로는 철저하게 가진 자, 보유자의 영역이고, 중요한 건 내년에 이익의 성장률, 그 다음에 가격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된다고 보면 주가는 분명히 시차를 두고 빠르면 6개월, 길게는 1년 안에 선반영되는 효과를 누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하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의 외국인과 기관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40조 넘게 매도했다. 거기에 7, 80%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근데 앞부분에 장황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펀더멘탈이 견고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줄기차게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이게 삼성전자 PD님이 수급표 띄워주실 건데요. 하루 팔 때 조단이에요. 1조 5천원, 1조 2천원, 1조 2천원, 2조 2천원, 1조 8천원, 2조 팔다가 정말 모처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처음으로 역대급으로 2조 가까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개인들은 18만원, 19만원대 지금 많이 올라온 고점형에서 좀 샀어요. 근데 저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변동성에 흔들리지만 않으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수익의 그 목표값을 너무 과대하게 잡은 거는 리스크가 있다. 자, 기간인데요. 기간은 외국인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산지요? 보세요. 이게 빨간 게 사는 건데요. 최근 5거래일밖에 안 돼요. 그동안에는 그냥 한 달 내내 팔았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먼저 배팅이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들어왔는데요. 기관 쪽에서 다행인 거는 이 금융투자는 개인 투자자의 ETF성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뺀 거, 나머지 중장기 물량이 훨씬 중요합니다. 보험과 투신 중장기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중장기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꾸준히 연속적으로 최근에 사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모펀드 완전 선수들 중에 선수입니다. 가장 수익을 잘 내는, 매매를 잘하는 정말 선수들 중에 선수들도 최근에 삼성전자를 사고 있습니다. 다만 연기금은 엄청 싸게 샀을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 뭐 6만원대, 뭐 5만원대, 심지어 4만원대, 뭐 7만원대 산 연기금들 이미 2배 넘게 수익이 났으면 포트폴리오에서 차익 실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수급이 조금 바뀌고 있다. 외국인이 조금 사고 있다. 연속성이 나오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하이닉스는 다른 입장이에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만큼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만큼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사는 것 같진 않아요. 삼성전자를 더 사지 하이닉스를 사는 것 같진 않고요. 다만 기관은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만큼 공격적으로 삽니다. 반도체 투탑이니까 보험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훨씬 더 기관 쪽의 수급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삼성전기는 전기 전자 쪽이지만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도체의 핵심인 기판, FCBGA라고 하는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기판을 만들고요. MLCC라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것도 AI 서버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두 가지 부품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랑 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한테 줄기차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삼성전기, 이게요 시가총액 35조짜리입니다. 근데 연초 대비해서 거의 오늘 기준으로, 오늘도 폭등하고 있더라고요. 8% 넘게 거의 10% 폭등하는데 오늘 기준으로 1월달 대비해서 3개월 만에 100% 수익률이 났습니다. 지금의 가격대예요. 목표가가 60만원, 뭐 65만원, 최대 목표가 이제 70만원까지 나올 것 같아요. 외국인이 지금 가격대에서도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기관도 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사모펀드와 투신과 보험 쪽 금융투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냐? 시가총액 반도체 소부장에서 제일 큰 건 한미반도체인데요. 한미반도체는 개인이 사고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외국인 팔고 있지만요. 기관하고 개인이 받치면서 신고가 영역에 있어요. 여기는 금융투자가 사고요. 연기금이 조금 사고요. 보험하고 투신이 삽니다. 아무래도 기관 수급이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강력하게 사진 않습니다. 리노공업을 볼게요. 리노공업은 조금 다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올랐어요. 리노공업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관이 투신과 연기금 보험 쪽에서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원익 IPS 볼게요. 원익 IPS도 100% 넘게 올랐죠. 여기는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팝니다. 금융투자만 사고 있어요. 아직 투신이나 보험이나 연기금 쪽에서 수급의 어떤 그 차익 실현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거고요. 결론을 내리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미 많이 오른 시점에서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다. 그리고 그 소부장 쪽에서 더 온기가 내려와서 소부장 단에서도 리노공업이라든지 지금 원익 IPS를 제외하고는 유진테크, 여기 안 올렸지만 뭐 주성 엔지니어링, PSK 홀딩스 다양한 종목들로 소부장 단에 기관들의 먼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기관의 수급은 좋은 상황인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아쉽다. 다만 외국인도 차익 실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포트폴리오 재조정 측면에서 충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덜어냈으면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다. 그거를 여실히 어제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에서 증명했습니다. 자, 어제 아까 보여드렸죠? 삼성전자 외국인이 하루 만에 순식간에 한 방에 여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2조 가까운 매수세로 증명을 했습니다. 물론 연속성은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외국인 패턴의 수급의 전환이 좀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까지 기관의 매수세는 양호하고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지켜봐야 되고 개인은 계속 사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의 현황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편이다. 근데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소부장 중에서도 또 철저하게 차이가 또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미반도체나 두산 테스나나 이런 후공정 쪽을 사는 기관이 있는 반면에 전공정 쪽에 장비 업체들 유진테크나 원익아이패스나 주성엔지니어링이나 이오테크닉스나 이런 쪽 전공정 쪽을 사는 외국인들이 있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갈리는 거지, 결국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반도체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유심히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은 전공정을 사고 기관은 후공정 쪽을 더 포커스를 사고, 그러면 그 개별 종목에서 주가를 올릴 때 어느 쪽이 더 중점적으로 사는지, 그게 그 수급의 주체 수급, 즉 주체 수급의 주도 세력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종목별로 봐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반도체의 가격 성장률, 그 다음에 반도체의 공급의 증가율, 또는 반도체 이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켓쉐어를 80% 이상 가져가는 구도가 깨지지 않으면, 즉 가격의 논리,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 여전히 견고한 시장에서,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시총으로는 4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익은 60%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살린다는 거는 반도체를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수급의 연속성을 잘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를 들어 외국인이 팔아도 개인이나 기관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저는 여전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더 여러 가지 모멘텀이 더 남아있고, 밸류에이션을 단순하게 삼성전자는 PER 7배고 하이닉스는 5배니까 하이닉스가 싸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머니무브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원금형 자산에서 주식형 자금으로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서도 주식형 ETF의 비중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으로의 구조적인 성장이 이뤄지고 있고요. 정부 정책 상법 개정,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자금들이 국내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 못지않게 이 투자의 가치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많은 결실을 구독자분들이 얻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 부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는 매일 시황, 업종, 산업, 외국인 기관 수급, 차트, 종목별 특징주, 주시장의 A부터 Z까지 전체적으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1개에서 2건의 빌리언스 컨텐츠에만 업로드하는 영상, 반드시 보셔야 될 주도주 업종, 그리고 주도주를 투자하는 전략, 주도주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어떤 산업이 있는지, 단 1개의 주도주도 놓치지 않고 시장보다 압도적으로 초과 상승 날 수 있는 기업과 투자 전략과 산업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빌리언스 캠퍼스는 빌리언스 캠퍼스 안에 분들끼리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만 모시고 오프라인 강연회를 합니다. 물론 일부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5일 오후 2시 PD님이 고정 댓글 띄워주실 건데요. 그 오프라인 서울 강연회 KTX 영등포역에서 진행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가 컨텐츠를 더 늘리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2기에서 3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빌리언스 2기 마지막 모집이 이제 딱 6일 남았습니다. 4월 17일부터는 빌리언스 3기를 모집합니다. 3기에 부득이하게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이것도 고정 댓글 달아주실 텐데요. 빌리언스 2기 마지막 구독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빌리언스 2기로 참여하시면 3기 혜택 다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기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빌리언스 구독자가 되시면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옆에 AI 금융비서 두셨다고 생각하시고 질문하실 수 있고, 투자는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훨씬 더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떠먹여 주는 TV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훨씬 더 시장보다
초과 수익 내셔서 끈끈한 투자 네트워크도 형성하시고 결론적으로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 경제적 자유, 경제 독립을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과 꼭 함께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